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행장 공감 토크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사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읽을까요? 네네네. 예.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대입을 앞두고 중요한 시기에 공부는 안 하고 하루 종일 인터넷만 들여다보고 있어 마음이 답답합니다. 아들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공부해서 취업을 하는 것보다는 빨리 창업을 해서 돈을 벌고 싶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오프라인에서 창업을 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이 여러모로 비용적인 면에서도 절감을 할 수 있고, 온라인 쇼핑이 대세라 수익도 좋고 안정적이라는 소리를 하면서 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여러 쇼핑몰들을 둘러보고 상품 구성이라든가 운영 방식들에 대해서 공부해야 한다고 하루 온종일 컴퓨터에만 매달려 있고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부모로서 불안한 마음도 들고, 공부라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건데 공부를 해야 할 시기에 저렇게 엉뚱한 곳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 답답합니다. 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예. 그렇군요. 지금 뭐 꼭 같은 케이스는 아니라도 애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뭐 흔히 볼 수 있는 사연이겠다, 그죠? 네네네. 네. 어떻게 뭐 이런 만약에 경우라면은 어떻게 뭐를 제일 먼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마음의 준비를. 글쎄 뭐 일단은 사연자분이 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지금 딴 생각만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네네. 지금 마음이 많이 답답할 것 같은데 속도 좀 상할 것 같고요. 그렇죠. 예예예. 근데 이 사연을 읽고 네.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목사님도 지금 학생들을 네. 많이 지금 지도하고 있고 네. 또 배출한 학생들도 많고 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의 생각을 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네네네. 같은데. 네네. 근데 이제 일단 저도 새 아이의 아빠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아이들을 이제 다뤄봤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이제 부모의 입장과 그다음에 이 아이의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자라올 때 공부 환경하고 지금 아이들의 환경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 그런 입장에서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올리브님은 어떠세요?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을 딱 얘기한다 그러면 첫 번째 뭘부터 얘기를 하실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 아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부터 일단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일단 알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부모로서의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그렇죠. 어떤 일인지 얘가 하고자 하는 일이. 그래서 또 아이의 눈높이에서 보는 거하고 성인의 눈높이에서 보는 네. 거하고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네. 먼저 부모가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그렇죠. 우선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저도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 부모님이 상담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이제 원하는 니즈, 그렇죠. 그다음에 또 원하는 원치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니즈는 이제 욕구니까 그거는 뭐 이제 변동이 없는 거고, 원치는 이제 원하는 부분인데 이 니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서 이제 조절할 것이 있는지 이제 체크를 해보는 그런 순서를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할 때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뭐 욕구가 딴 게 있겠습니까? 애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 네. 그거죠 뭐. 네. 그래서 기본적인 거. 그래서 핵심은 이제 그건데 그거를 이제 기분 나쁘지 않게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원치를 이제 조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애가 성공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고 성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아마 제가 같으면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럼 엄마들이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면 그 중에서 이제 포기해야 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포기해야 될 거는 이제 과감하게 왜 포기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고 또 계속 유지해야 될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 게 좋을지 이제 의논하고 뭐 이렇게 보통 상담은 이제 전개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가 만약 이렇다면 화가 나겠죠. 일단 방법이고 뭐가 일단 그래서 이 부모에게 첫 발은 일단 감정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일단은 한숨을 조금 이렇게 큰 숨을 쉬고 조금 천천히 들여다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첫 걸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지금 사연자분도 그런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공부엔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지금 네. 하셔서 그 때가 지금은 공부를 할 때이지 음. 어떤 창업을 생각을 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고 지금 부모님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처럼 네네. 목사님도 공부에는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세요? 글쎄요. 지금 저는 뭐 사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반항심이 장착된 사람이라 이게 다 거부하고 싶지만 또 사연자의 입장이 있으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나이가 이제 좀 있다 보니까 뭔가 자격증 시험을 지금 준비를 하니까 시간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일단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중도 끊어지고 해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때가 좀 있지 않냐. 그래서 뭐든지 좀 빨리 하면 좋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력적인 면은 그런데 그 시기적인 면에서 내가 만약에 별 필요가 없는데 이거를 한다. 열심히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 봤을 때는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가 어떤 사회생활을 하든 대인관계를 하다가 어떤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뭔가 성장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겠다 하면은 그게 저는 오히려 적당한 때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정 선생님 어떠세요? 맞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네. 때가 있기도 하고 네. 또 아니기도 하고 네. 저는 일부는 맞고 음. 일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네. 어떤 뇌의 어떤 인지적 성장이나 발달이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때가 있는 것이 분명해요. 네. 왜냐하면은 어떤 지능적인 면에서도 음. 청소년기에는 가장 지능이 최고 정점에 이를 때예요.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네. 이렇게 점점 이제 노령화가 되면서 쇠퇴해가는 음.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음.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음. 목사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뒤늦게 자격증 공부를 하려고 하니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그렇죠. 하신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음. 뒤늦게 뭔가를 하고 배우려고 하면은 네. 어떤 젊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많은 몇 배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맞아. 분명히 그때는 이 청소년기에는 모든 것을 흡수하는 스펀지처럼 굉장히 많은 것들을 네. 흡수할 수 있고 지능이 정점이라서 공부하는 게 조금 수월해요. 네. 예. 네.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또 생각을 해보면은 네. 공부라는 것이 네. 요즘에는 평생학습의 개념이잖아요. 요때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때만 해도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공부라는 것은 학교에서만 하고 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내가 맘만 먹으면은 네. 공부를 하든 뭘 배우든 그런 장이 얼마든지 열려 있으니까 네. 그거는 또 그때 내가 원하고 진정으로 내가 원해서 배우는 거는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그렇죠. 굉장히 하게 돼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공부보다는 이런 쪽에 이렇게 또 다른 쪽으로 빠져 있으니까 네. 공부를 시켜도 과연 제대로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네. 분명히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한다는 걸 어쨌거나 뇌를 자극시키면서 뇌를 발달시키고 또 이 청소년기는 아직 뇌가 발달이 끝난 단계가 아니고 지금 발달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특히 전두엽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에 발달이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두엽이 하는 일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또 뇌의 어떤 성숙이나 발달을 위해서도 네. 공부라는 끈은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네네. 저는 좀 생각이 약간 다른데 아마 이런 질문을 한 10년 전에 제가 받았다고 하면은 공부를 하기 싫다고 하면은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위험한 생각이지만. 오히려 네, 왜냐면 인도의 신 키엘케고르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왕따도 되고 적응을 못 해가지고 아빠하고 인도 전역을 이제 여행을 하면서 위대한 신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들마다 어떤 재능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아주 19세기부터 내려오던 아주 기초적인 공부에 입각해서 지금 물론 발전은 많이 했지만 그래서 안 맞는 학생도 있다는 거를 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냐, 그냥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다가 다시 하고 싶을 때 이제 공부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제가 자료들을 많이 보니까 그 홈스쿨링 있잖아요. 네네. 네,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맞죠. 이제 네. 보니까 그게 장단점이 아주 극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장점은 뭐 앞서서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단 접어두고, 단점을 얘기하자면은 친구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래 집단이 굉장히 네네. 중요한 이 네. 시기인데 그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서는 굉장한 핸디캡이 있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라고 얘기하면 제가 반대가 약간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 인간관계를 따졌을 때는 학교 생활에 좀 충실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은 좀 생각이 약간 달라져가지고. 특히 우리 네, 아유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 묘미가 있죠. 예, 실방에서 이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자, 흐름이 끊겼네요. 그래서 네.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신다면,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이 때가 네, 있기도 때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때가 네. 따로 없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케이스 바이 생각을 케이스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뭐 우리가 잘하는 사람을 대입을 네. 해서 보면은 연예인들 중에 네. 뭐 유승호라거나 어. 김유정이라거나 네, 네. 또 아이유라거나 그런 사람들은 대학을 진학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하는 일에서 굳이 그 대학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정말 나중에 필요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생기면은 그때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케이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공부라는 것이 이 어떤 지능적이나 발달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시기가 있고 때가 있지만은 나의 어떤 확고한 신념이라거나 가치관이 있다라면은 그런 거를 조금 미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어머님이 지금 대학을 입학해야 되고 고등학생이니까 대학을 앞두고 하는 고민이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네. 이 자녀와 네. 아들과 네. 충분한 대화를 좀 해야 되지 해야 되지 않을까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 네. 이런 진로 문제로 인해서 네. 부모하고 자녀 간에 네. 대립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 잠깐만요. 우리 오늘도 우리 올리브님이 쉼표가 없으시네. 너무 할 말이 많으시구나. 아니 제가 요 앞서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미술심리 상담사 혹은 미술심리 에세이 작가로서 잠깐만 정리하자면, 제 입장에서 뭐 똑같은 얘기지만 다른 언어로 표현하자면은, 그 나에 대해서 좀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공부보다는 하는 일에 좀 집중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이 되고, 또 애들이 또 철없는 애들도 많잖아요. 우리 애가 뭐 그렇게 철이 없고 자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공교육이라도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발견이 되거나 그러면 그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다음 얘기는 뭐죠? 그 뒤에 쭉 했던 얘기? 아니요. 네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네. 네, 전문가도 잊어버릴 때가 있네요. 치고 들어오셔서. 아니, 치고 들어오죠. 근데 이거 좀 한 번씩 딱 끊어서 해주시면 좋은데, 너무 말씀이 정말 진로. 대단한 열정, 진로. 네, 말씀해 주세요. 진로 때문에 굉장히 네. 그 갈등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문제도 진로의 문제인 네. 것, 그렇죠. 진로의 결국은 문제죠. 밥벌이를 뭐를 할 것이냐.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모님이 원하는 건 결국은 네.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네. 어떤 그 근간에는 자기 밥벌이는 좀 하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기본으로 다 장착이 돼 있기 그럼요.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뭐 문제가 좀 네.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데, 또 부모는 네. 부모로서 또 조언을 해주고 네.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저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생각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대립을 하게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 사연에서 이제 원만히 푸는 방법은, 일단은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이제 체크를 일단 먼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열정적이라고 하면은 한번 믿고 어느 정도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제 그게 뭐 잠깐의 어떤 호기심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한번 조금 타이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네. 이게 그냥 이렇게
막 믿고 맡긴다라는 것이 어떤 근거 없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네. 또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하면은 네. 조금 더 신뢰가 가죠. 그 객관적 자료는 뭔가? 그런 것들은 어떤 워크넷이나 캐리어넷이나 그런 데를 들어가면은 네. 진로와 관련돼 있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 진로 성숙도라거나 나한테 맞는 거, 네. 뭐 성향이 어떤 건지, 네. 그런 나의 가치관이 뭔지 그런 것들을 그런 진로 검사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거를 한번 하면서 네. 혹은 또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니 또 그쪽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또 한번 들어보는 네.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원래 진로라는 것이 그 직업에 종사하는 선배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막연히 생각했던 거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네. 막상 어려움이나 어떤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은 또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를 수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검사를 토대로 하고 또 이렇게 선배를 통해서 그 직업에 대해서 뭐 알아보고 그런 것들을 좀 자료화해서 그런 그렇죠. 거를 좀 데이터를 뽑아놓고 그리고 좀 더 심층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그 상담하거나 교육했던 그 학생들 중에서도 실제로 학교를 이제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직업 학교 같은 개념의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산에 가면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이나 주민자치센터에 이제 문의를 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을 아마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요. 네네. 네. 자, 그리고 또 뭐 질문이 하나 더 준비돼 있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네. 요즘에 쇼핑을 네. 어디서 하세요? 온라인으로 하세요? 오프라인으로 하세요? 저는 쇼핑을 거의 하지 않긴 하지만 네. 그 필요한 할 경우에는 것이 있었어요. 그 옷 같은 경우는 항상 가서 사는 걸 선호를 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전자제품은 반드시 만져보고 사는 거를 이제 선호를 하고요. 그 외에는 모두 다 이렇게 귀찮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걸 네, 선호합니다. 제 경우에는 뭐 옷도 그렇고 네. 색깔은 식료품 네. 외에는 마트 가서 사는 식료품 네. 외에는 저는 거의 대부분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사거든요. 좀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보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도 맞는 것 같고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이 대세라고도 하잖아요. 많은 것들이 그렇죠.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하니까 네. 어떤 이 학생이 갖고 있고 그 지금 조사를 많이 지금 이 학생도 보면 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네. 예,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그 공부라는 건 학업적인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자기 진로와 관련돼 있는 공부는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를 잘 한 것 같아요.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 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사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뽑아보고 정말 이 일이 이 아이하고 맞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보고 이게 맞다 얘가 그리고 또 이 아이의 그 열이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열이 그런 것들 다 감안을 해서 정말 맞는 일이다 생각을 하고 적성에 맞는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뭐 대학보다는 이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조금 믿어줘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 시점에서 제가 이제 그 상담 경험으로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이렇게 상담가나 전문가가 얘기하면 대부분 내담자들 뭐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내담들 중에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애가 좋아하다가 또 그만둘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간혹 가다가는 애를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아무리 검사해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님이 일단 아이를 못 믿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네,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못 믿는 마음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결국은 그게 이제 바라보는 사람, 관찰자, 부모가 자신을 못 믿는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좀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일단 나를 조금 돌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린 시절에 뭐를 엄마한테 이제 혼났다든지 뭐 내 뜻대로 했을 때 실패를 했다든지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고 하면은 그 즉시 그 지금 현재 이 아이는 내가 어릴 때 내가 아니라는 거를 빨리 자각을 하면은 도움이 크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믿고 안 믿고가 이게 뭐 단어 하나지만은 실제로 현실 생활에서는 믿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럴 때는 얼른 나를 빨리 돌아보고 체크를 해본 다음에 아이한테 다시 보게 되면은 또 이제 조금 더 완화된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팁을 드립니다. 팁입니다. 우리 올리브님도 한번 한 말씀, 또 걱정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그렇죠.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네. 것처럼 네. 이 아이가 하다가 네. 실증이 나서 네. 안 한다 그러면 어떡하냐. 또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하셨는데 네. 그럴 수는 있어요. 네. 그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한 직업을 가지고 10년 근속, 20년 근속 그렇게 장기 근무하는 것이 그때는 그런 세태였다면은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투잡, 쓰리잡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한 사람이 적어도 3개 이상의 그렇죠. 직업을 그렇죠. 선택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음. 더더군다나 이 세대는 아들의 세대는 더 할 더 거예요. 하죠. 아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직업을 찾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다고 해서 이거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을 요즘 세대는 또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 그 이야기 오늘 포인트는 어쨌든 그 애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객관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좀 더 이제 믿어주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서로 의논해서 나가야지 한쪽에 일방향은 좋을 예. 수가 없는 거죠. 대화를 네. 충분히 하는 것이 네. 중요하죠. 네. 예, 그리고 조금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면 좋겠어요. 네. 엄마가 이거는 안 돼, 학생은 공부해야 돼 라는 생각만 가지고 대화를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면은 그 대화는 제대로 이루어지는 대화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 하나의 사연을 또 한번 다뤄봤습니다. 우리 오늘 그 이렇게 방송에서 중간에 막 전화가 와서 약간 실수가 있었지만 또 아름답게 봐주시고 우리 김현장 공감 토크쇼 2편은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지내세요.